김민석의 실토, 이재명이 날 당대표 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뭐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일단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재명 지지율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 좌파 안에서 먼저 손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청래가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정청래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호남 지지율 조사가 완전히 김민석 쪽으로 거의 뭐 대세를 형성하듯이 가고 있죠. 호남이 권리당원의 33%, 그리고 그 호남 출향인들이 많은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의 38%, 양쪽 합하면 71%를 점하는데, 거기 뭐 이재명이 호남의 몰빵, 반도체 몰빵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호남 사람들이 그걸 믿고 2030년까지 진짜 우리 강주 전남 강주에 800조가 투자될 거야. 800조가 투자되면은 일자리도 막 생기고 흥청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거고, 완전히 이제 그 강주 전남이 발전할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는 상황인데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김민석이 이재명이 픽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민석에 대한 거의 뭐 대세론 비슷하게 하니까는 정청래가 굉장히 다급하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은 이재명 지지율 60% 만들겠다. 60%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아는 거죠. 이재명이 가장 약점이 이거구나. 지지율 좀 떨어져서 아마 안 다르겠구나. 내가 당선되면은 60%로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김호준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좌파 안에서 친노 친문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정청래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준처럼. 물론 그거는 좌파가 이탈하는 한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도가 대거 지금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들은 좌파 안에서만 문제를 찾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재명 지지율 60% 만들겠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제 8.17 전당대회만 끝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은 즉시 이재명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 대표를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를 것이다. 이재명 지지율 급락 원인은 이재명 지지율 급락하는 거 이제 다 인정을 하고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다시 말해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이 이완돼 있다. 그래서 자기가 되면은 그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기가 대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본인 이야기고, 정청래가 일단 당선될 확률이 거의 희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이재명 지지율 떨어졌을 때, 좌파가 분열됐을 때, 그때 정청래가 할 일이 있겠죠. 이재명에 대한 손절에 들어가는 탄핵을 같이 우파하고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막 삼성하고 SK하이닉스 팔비틀다시피 해가지고 김민석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눈에 다 보이고 언론도 다 그렇게 쏘고, 정청래가 속으로 얼마나 보글보글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이재명의 개입 의도가 된 대로 진짜 김민석 당대표 되고 본인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면은 정청래는 그때부터 뭘 할까요? 아마 이재명 끌어내리기에 나설 겁니다. 이제 정청래뿐이 아니고 문도철내유라고 하는 그쪽이.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가 지면은 정청래 혼자 지는 게 아니죠. 그동안 좌파의 주인이라고, 대주주라고 자부를 하고 있던
그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고 새로운 세력이 좌파를 접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이 친노, 친문 이쪽은 패족이 되는 거죠. 패족이 돼서 총선 때 이제 지금 만약에 김민석이 되면 김민석이 총선 공천권을 완전히 지죠. 이재명하고 같이 지죠. 그러면은 총선 때 완전히 비명행사, 2차 비명행사.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했던 1차 비명행사에 이어서 2차 비명, 그러니까 비이재명계가 다 비명을 지르면서 행사를 해버리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청래가 그때 되면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김민석은 이제 성세를 확정짓기 위해서 자, 어차피 이제 강조 전남에는 나에게 다 와. 나에게 다 오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대 그 반영되는 비율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아직 하나도 공개가 안 됐죠. 지금 순회하면서 발표하는 것은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한 결과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여기에 이제 정청래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으면은 이거 약간 불안하다. 김민석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지 이제 그 친명 개딸 중에서도 친명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겨레 좌파 매체 한겨레와 인터뷰를 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는 이재명 제가 그렇게 했었죠. 이재명이 날 당대표 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이거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 한겨레 인터뷰 기사 보여드리죠. 자,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다. 뭐 지난 1년간 방식으로는 정부 성공 못해. 이것은 이제 정청래가 1년 동안 당대표 했기 때문에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고 별 의미가 없고 앞에 그 조작 기소 취소가 원칙이다. 공소 취소 방법은 선택의 문제다. 검찰, 특검 등 국민 공감대 살펴 결정하겠다. 재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사법탈을 쓴 폭력 야만이다. 그리고 뭐 메가 특구 어쩌고 해가지고 또 이제 예산 폭탄 던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김민석이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를 해주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를 해주겠다. 유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친명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하고 할 때 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데 그 김민석이 지금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미친 짓이라고 유시민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김민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공소 취소, 공소 기각, 공소 취소도 검찰에서 하는 거,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 자기들끼리 연구 많이 해놓은 게 있죠. 자 그런데 그래 공소 취소를 해서 이재명은 재판을 털고 뭐 나중에 퇴임해서도 감옥 안 가고 홀가분하겠지만 좌파는 망한다는 거죠. 역풍이 불어서. 당장 역풍이 총선, 이제 2년도 안 남은 총선 때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 깡그리 망할 거고 이재명은 그때까지도 이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자기 정권 갖고 있고 이재명은 그래 나 이제 정권도 아직 가지고 있고 내가 퇴임하고 나서도 내 재판 받을 일 없어. 전부 다 공소 취소 시켜버렸으니까 나 감옥 갈 일 없어. 이재명은 그렇게 하고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인 친명 쪽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친노, 친문하고 하는 A그룹 좌파는 유시민이 이야기한 A그룹 좌파, B그룹 좌파는 살판이 나는 거죠. A그룹 좌파는 그러면 자기들이 좌파의 주인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좌파 망한다. 그 다음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 다시 우파한테 간다. 그러니까는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시민이. 근데 김민석은 미친 짓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은 김민석이 끝까지 이재명 지키려고 안 합니다.
자기도 자기 대권 주자로 지금 뭐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차별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당권을 잡으면은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당권을 잡으면은 저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정권 쪽에서 우리가 당대표 시켜줬는데 이거 빨리 안 해? 초기에는 그리고 김민석이 자기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친명에서 막 공격을 하면은 저 공소 취소. 오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민석이 이제 질문이 당 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을 할 것이냐. 지금 조작 기소 몰이하는 특검법이죠. 그 특검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6.3 지방선거전에 발의를 해놓고 역풍이 불까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처리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김민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하는 게 원칙이다. 이재명이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때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앞에 앉혀놓고 구자현은 또 그때 검찰 그 보안수사권 없어졌다고 사표 낸다고 했는데 아직 수리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사표 수리 하나 마나 10월 1일 되면 다 없어지니까. 어쨌든 구자현에게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소가 조작됐다. 무조건 전제를 해놓고 김일성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당대표 시키는 이유가 이거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조작 기소를 라고 이제 단정을 한 것이 이게 문제죠. 지금 그 박창룡 검사 대북선거 그렇게 조작 기소로 몰아가려고 여느 술파티 막 그 소동을 벌였는데 얼마 전에 이화영이 그거 위정이다. 여느 술파티 있었다는 거 위정이다 해서 1심에서 징역 4개월 받았죠. 그러니까 전제부터 깨졌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취소하는 방법은 선택의 문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초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 국민적 공감대는 재판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이게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왜 이걸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뭐 특검법을 뭐 만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칙을 쓰고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김민석이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다. 재판 받는 게 폭력입니까?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기소가 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다. 아니 재판 잘못된 기소 전제도 잘못됐고 재판 받는 게 왜 폭력이고 야만입니까? 이제 그 김민석이 그때 그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막 밝혀진 거 있죠. 과거에 SK한테 2억 원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 채집 확정 판결 받았고 또 그 스폰서한테 7억 2천만 원 받은 것도 확정 판결 받았고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뭐 조작 기소한 겁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죠. 이재명도 죄가 있으면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민석이 저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뭐 방법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검찰에 의한 공소 취소, 물론 이제 검찰로 없어지면 이제 공소청에 의한 거래 취소, 공소 취소. 과거에 뭐 거래설도 있었고 했던 검찰에 의한 공소 취소. 그 다음에 하나는 특검 발의해 놓은 거 처리해가지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줘놨으니까 거기에 의한 공소 취소. 하나는 새로 신종수법으로 등장한 재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공소 기각.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민심의 역풍이 불어서 날아갑니다. 어느 것 하든지. 그래서 김민석이 당권을 잡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청래가 당권 잡으면 이재명은 순식간에 그냥 식물 정권이 되는데, 정청래가 되면은, 김민석이 되면은 차츰차츰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더 빨리 빠져들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 30%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공소취소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 특검 법안을?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면은 김민석이 되면은 친명, 이재명부터 직접 빨리 처리하라고 난리를 치겠죠. 나 지지율 더 이상 더 떨어지면 할 수 없어. 그나마 좀 남아있을 때 해야 돼. 그 총선 국면 들면은 또 뭐 역풍 불어서 못한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빨리 해. 그래서 김민석이 허겁지겁해서 그거 처리하면은 엄청난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저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완전히 발끈했습니다, 오늘. 황당한 개변이다. 아니,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참 황당한 개변이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다 받고 있죠.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인데 이재명이 집권자라는 사람이 그걸 다 허물려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저렇게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다. 조작이라는 걸 딱 견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법 절차를 당연한 사법 절차를 폭력이다, 야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피고인 이재명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기소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정당 대표 아니 여당 대표면은 이게 기소가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이죠. 그러면 재판을 받는 게 맞죠. 그 재판을 받는 게 왜 폭력과 야만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다.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폭력이나 야만이 아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정치 권력이 법을 고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 이게 법치주의에 대한 야만적 폭력이죠. 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발끈하는 엄흉한 본색이 드러났다. 저 내용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성호가 처음에 이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1년 동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딱 실패를 한 지점이 뭐냐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돼버린 겁니다. 정성호가 그것을 들고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고 공소 취소를 얻어내려고 거래설까지 나왔죠.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던 바로 그 거래설까지 나왔지만은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 눈치를 보느라고 공소 취소, 보안 수사권 폐지를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놓자고 했던 이재명이 그냥 물러서 버렸죠. 개딸들 눈치 보느라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수단이 검찰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검찰이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이 들었으면 공소청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할 수단이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좀 남겨주는 건데 이게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뜯어려 버렸죠. 국무회의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정성호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본인은 못하겠다고 나 저 몸이 건강이 안 좋아 하고 이제 사표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조금 더 버티라고 했죠. 언제까지 버티느냐? 당신 대타 들어갈 때까지. 나 재판 없애줄 대타 지금 투입될 거야. 그때까지 좀 버티고 있어. 그 대타가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김민석이 되는 셈이죠. 김민석이 당 대표로서 이제 이 검찰 단계에서는 김민석은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특검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제 날아가 버렸고 거래할 게 없어졌으니까 수단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특검이 남아있는 거죠. 특검을 그럼 빨리 정강특검처럼 통과를 시켜가지고 김민석이 당권 잡으면은 통과를 시켜서 이거를 바로 활동에 들어가면은 초단계에 이재명 재판 털 수 있다.
하지만 역풍 무시무시할 겁니다. 역풍.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민심의 역풍, 그 민심 안에는 좌파 반쪽이 들어가죠. 지금까지는 이재명 재판이 없었는데 민심의 역풍 하면은 우파 국민들, 중도층 이쪽에 되지만은 좌파가 반쪽 나서니까 좌파 반쪽도 이쪽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탄핵의 지름길입니다. 우파가 2번 대통령 탄핵을 당했을 때 항상 내부에 배신자들이 나타났죠. 그것이 거꾸로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진행하는 건 똑같은데 좌파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 우파에서 2번 있었던 그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같습니다.